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학교 수는 자그마치 339곳이라고 합니다. 많은 대학들 중에서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잇고 있는 대학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개교 105주년을 맞은 성공회대학교의 김미석 총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05주년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일제강점기이던 1914년 우리 민족이 어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성공회 3대 주교이신 마크 트롤로프 주교님께서 이 민족의 복음을 통하여서 희망을 전파하고자 강화도의 성 미가엘 신학원을 개교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우리 성공회대학교의 역사의 시작이고요. 1982년 저희가 학부과정이 생기고 그리고 25년 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되어서 네. 25년 동안 종합대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 주교님께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보시면서 좀 그렇습니다. 원래 그 강화도에 가면은 또 강화 성공회 성당 보면은 한옥식으로 예. 세계적으로 유일한 건물이죠. 이 한옥식으로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 성당을 지은 분도 같은 그 주교님이시고요. 또 서울시청 앞에 보면은 성공회 서울대성당 덕수궁 옆에 아름다운 로마네스크 풍의 고색 창연한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마크 트롤로프 주교님께서 건립하신 건물입니다. 예. 그 강화도 그곳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됐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유명해져서 거기 저희 관할사제인 그 신부님이 예. 굉장히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러시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성공회대학교의 기반이 된 게 성공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공회라는 그 종교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네.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어떤 분들은 그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헨리 8세가 이혼하려고 만든 교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좀 뭐랄까, 우리가 옛날 역사를 보면 이 사극 가운데서도 이 뒷이야기 중심으로 접근하는 그런 관점도 있는데요. 성공회는 유럽 대륙이 종교 개혁의 열풍으로 휩싸여 있던 약 500년 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발이 됐죠. 그 네. 종교 개혁의 와중에서 영국이라는 그 섬나라의 특성상 온건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왕의 주도하에 온건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서 영국 자국어 중심의 성경 번역이라든지 예배 등을 확립해서 생긴 게 성공회라는 네. 교회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한자로 거룩할 성자에다가 공번된 공자 써서 성공회라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의 맨 끝에 교회의 본질에 관한 고백이 나옵니다. 예. 그것을 한자로 옮긴 것이 이제 성공회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다 한자로 성공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성공회에 기반을 둔 대학교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 종교와 연관돼서 입학할 때나 교수진을 뽑을 때나 이거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진 않죠. 많은 그 종교재단 설립 대학들이 그러한 어떤 조건을 걸기도 하는데요. 성공회 대학교는 완벽하게 네. 종교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구분은 하지 않고 있고요. 완벽한 어떤 그 종교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미션 스쿨들 보면 보통 네. 채플이라고 있잖아요. 채플이 있습니다. 채플은 네. 있습니까? 네.
채플 수업은 있는데 이 채플 수업은 신앙을 강요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고요. 인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그리고 요즘 뭐 명상이라든지 마음의 치유 이런 것이 아주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음악 채플, 시네마 채플, 뭐 다양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그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또 인간이 가진 깊은 내면의 고민의 문제들을 다루는 시간으로, 안내하는 시간으로 채플 수업을 개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특하게도 예를 들어서 스님도 채플에 모셔서 채플 클래스 하나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스님이 채플 시간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플 시간에 뭐 민중가요를 배워본 적은 있어도 스님의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네, 스님의 그 말씀에도 배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많이 개설은 안 하고 한 학 1년에 한 클래스 정도 개설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총장님께서 네. 동국대나 뭐 원광대에서 강의를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 반대로. 제가 그 직접 초청받아서 네. 뭐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네. 그 교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불교 네. 재단의 대학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시민 사회 운동에서는 뭐 만날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반대로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불교 네. 방송에는 여러 번 출연해서 네, 원불교에서 이 종교를 소개하는 코너에 여러 번 나가서 같이 뭐 시청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열려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네. 성공회 대학교가 외국의 다른 학교들과 교류가 활발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예, 어떤 교류들을 하고 있나요? 네, 성공회 대학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일하지만 전 세계 성공회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200여 대학이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전 성공회가 설립한 대학들과는 우리가 세계 성공회 대학 연맹으로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요. 서로 교류하고 교환 학생들도 보내고 또 3년에 한 번씩 전체 그 성공회 대학의 총장들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상호 협력을 논의하고 이러는 그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학생들도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네. 된다 이야기 많잖아요. 네. 학교에서도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그 학생들은 앞으로 미래의 시대를 이끌어갈 또 인재들이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갈 인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았을 때 기후변화라는 현상이 매우 큰 우리의 도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4차 산업혁명, 큰 어떤 파도가 우리에게 닥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학들이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것을 하려면은 이제 좋은 세계적인 그런 석학을 초빙해 와서 교수로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제공하고 연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의 문제는 재정 문제 차원이 아니라 의식, 우리들의 그 인식을 이제 그 공유하느냐, 그런 문제가 더 우선적인 과제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이제 과다하게 배출하고 그것이 지구 평균 기온을 상승시켜서 발생하는 문제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의식 운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의식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지구와 같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란 것이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시 정원 사업을 금년도에 서울시하고 해서 학내 캠퍼스를 정원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 우리 학교에 도시농부라는 그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교직원들이 교수와 직원들이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도시농부 동아리를 만들고 학내에 많은 텃밭 상자와 옥상 정원 그리고 짜투리 땅을 활용해서 채소도 가꾸고 꽃도 가꾸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탄소 배출도 줄이고 또 우리가 생태적인 감수성을 함양하는 그리고 먹거리도 만들어서 같이 얼마 전에도 배추를 우리가 수확해서 같이 배추를 절여서 같이 이제 그 음식을 나누는 그런 이제 행사들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저희는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아주 소박하지만 첫 번째 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가뜩이나 또 학교 위치가 서울 수목원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도 좋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그런 감수성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명이 풍성한 캠퍼스 만들어서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또는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함께 뒷동산을 넘어서 수목원으로 산책을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을 즐기면서 배우는 학교 이런 학교가 된 그런 모습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하긴 서울에서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학교 많지 않죠. 많지 않죠. 대부분 캠퍼스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쪽 강의동에서 수업 끝나고 다음 수업까지 가려면은 저쪽 강의동까지 뛰어가거나 뭐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교적 굉장히 작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 캠퍼스 안이 정말 그 하나의 수목원처럼 그렇게 가꾸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그 치유를 얻고 또 자기 그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학교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대학교 주변에 너무 상업화되고 막 유흥업소 네. 많고 막 이래서 굉장히 싫은데 다르잖아요. 네, 저희 학교는 뭐 이게 저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상업화가 되지 않아서 사실 학생들은 어떤 경우에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 앞에서 놀 데가 없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직 맡으셨다가 네. 이제 총장이 되셨는데 네. 어떤 수업을 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종교와 과학의 대화라는 것이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생태학적 신학, 제가 원래 신학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과학 정신을 우리가 과학이 설명하는 우주와 생명에 대한 설명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종교적 진리도 배타적으로 무시되거나 그것을 이렇게 불필요한 것으로 버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과 종교 대화의 핵심적인 접근 태도입니다. 사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윤리적인 문제와 충돌하는 것들 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제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기후변화 문제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가 과학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삶에 대한 태도, 또 자연에 대한 태도,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것은 또 종교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종교가 역사적으로 많은 오류를 범하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종교는 우리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거나 또는 우리 사회에서도 큰 손실, 큰 어떤 아픔이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종교 내지는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고 또 삶이라는 것이 이 지상에서의 삶으로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 그런 여유가 그런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저는 이제 종교적인 또는 영성적인 태도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의 길을 쭉 걸어오신 거잖아요. 네. 이럴 때 내가 참 교육자의 길을 걷길 참 잘했구나 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실 텐데 네.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대부분은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많이 느끼지만요. 그래도 때로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면은 네. 학교 들어올 때 위축되거나 자신감이 없는 그런 어떤 그리고 별로 이렇게 의욕이 없는 학생들이 어떤 때 보면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찾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서 나중에 어엿한 사회인이 돼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교육자로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우리 학교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고 목표하고 계신 게 있다면요. 네, 저희 지금 이제 대학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현재 모든 대학들이 이제 경쟁에 또 평가에 내몰려 있습니다. 개인도 대학 입시라는 그런 경쟁에 쫓겨서 어떤 인성 개발이라든지 정서 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소홀히 하는데 대학도 지금 교육부의 평가 정책에 의해서 뭐 수치를 맞춰야 되는 그런 어떤 아주 좀 어려운 현실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떤 한쪽 측면으로는 어떤 교육 과정의 표준화라는 또는 선진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부작용으로 보자면은 다 그런 어떤 계량화, 수치화, 표준화에만 이제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학생과 교수 사이에 어떤 그 변화, 감화, 인격적 감화가 있어야 교육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가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참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소홀히 될까봐 저는 좀 걱정을 하는데요. 우리 대학에서는 작은 대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정말로 아끼고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돌봐주고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 끝나고 학생들과 같이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뭐 때로는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꿈이 있다면 우리 대학이 좀 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더 잘 지키고 우리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잘 보살핌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이 젊은 세대들이 의외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네, 실제로 이제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보면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따뜻하게 품어주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것에 열정을 불사르고 자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우리 성공회 대학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더 자랑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학교는 이런 점이 다른 학교와 다르다. 저희 학교는 예를 들어서 수시 면접 때 학생이 오면은 어떤 학생들은 너무 긴장하고 이 10년 동안 준비한 거 12년 동안 준비한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요새 준비하니까 해서 너무 떨고 있고 어떤 경우는 울음을 터뜨리는 학생도 있어요. 면접 장소에서. 저희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그 자리에서 정말로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마치 이렇게 삼촌처럼 또는 이모처럼 부모처럼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편안함을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저는 뭐 이러한 마음을 가진 교수님들은 전국 어느 대학 가도 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아주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교수진이 있다는 게 우리 학교의 장점이고요. 직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학생들을 돌보고 있어서 뭐 학생들이 나중에 뭐 군대 갔다 오거나 뭐 취업하거나 뭐 결혼했거나 그러면은 직원 선생님들을 찾아서 와서 인사하고 소식을 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어떤 관계의 중심의 학교다. 이게 우리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총장님들 몇 분 인터뷰해봤는데요. 네. 대부분은 우리 학교 취업률이 얼마고요?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전혀 네. 다른 얘기 하시네요. 그렇죠. 취업률이라든지 성공한 케이스들이 중요한데, 네, 취업률도 중요한데, 뭐 우리 학교가 그렇다고 취업률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내가 내면에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워요. 이게 뭐지? 이런 게 아니라 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든 간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이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저는 사회가 훨씬 더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프로그램 지켜보신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네.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실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교는 작은 대학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은 많은 어린 그 세대들도 그렇고 기성 세대도 그렇고 이제 많은 어떤 그 불만과 화가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고 배려하고 이런 어떤 그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고 저희 성공회 대학교가 미력 하나마 그러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대학이 되고 또 그러한 것이 필요한 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에게 많은 사랑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학교와 학과를 정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특성과 적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성적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은데요. 대학교와 전공 선택의 기로에 있는 수험생들께서는 신중한 판단 후회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언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